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의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강원도에서 미성년자가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도 미성년자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요.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질에 따라서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의 혐의를 받아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완화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아예 형사법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그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형법과 소년법 모두를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같은 경우는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법에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형사법 적용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청법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아청법 적용 자체가 될 수 없고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보호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떠한 범죄에 있어서 공범들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공모하고 성폭행 행위를 실제 한 사람 내지는 망을 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르게 되죠. 이처럼 일부를 구속한 경우라면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언론에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던 뭔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 보호 명령을 거부한 것이 만일 피해자에 대한 어머니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면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초등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많이 집중됐던 사건인데요. 성범죄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또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